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따끈따끈한 조간신문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배달됐습니다.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8월 8일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수 신문들의 일면은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은행 현장 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도 눈에 띄네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 이란을 방문한 사진도 일면에 등장을 했는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된 날 바로 북한 외무상의 이란 방문이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남달라 보입니다. 자, 저와 함께 신문 펼쳐보시죠. 먼저 서울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는 일면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족쇄 푼다 이렇게 매우 직설적인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어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죠. 자,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금융자본, 즉 산업자본, 예를 들면 IT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비금융자본의 지분율 한도인데 이게 지금 10% 정도인데 최대 50%까지 확대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IT 기업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진 좀 가까이 비춰주시죠. 사진은요, 문 대통령이 간담회 현장을 찾았을 때 한 핀테크 기업의 결제 기술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번에는 같은 기사인데요. 한겨레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찬반쟁점으로 말이죠. 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지분율 제한을 풀어주게 된다면 인터넷 은행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시각.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인터넷 은행이 핀테크의 구심점이다. 이런 시각과 함께 정반대의 시각도 싣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해줘서 새끼를 트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은산분리 원칙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까이 비춰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제를 좀 보시면요.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줬다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유용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시각입니다. 바로 한겨레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어제 정부가 전기료 할인 방안 내놨죠. 대통령이 언급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핵심은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늘려서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3단계로 나눠진 누진제 구간, 자, 우측에 표를 비춰주십시오. 자, 이 구간마다 상한선을 100kW씩 늘렸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누진제 구간 한도를 완화시켰습니다. 바로 완화된 구간, 바로 이 구간들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7월과 8월에 한해서 요금 할인 효과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할인될까요? 아래 표를 비춰주세요. 네, 요게 바로 분석표입니다. 월 평균 가운데 구간 보이시나요? 네, 10,000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쓰면 뭐 400kW 초과하거나 500kW까지 사용하면 좀 더 많아져서요. 20,000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구 사용량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다시 비춰주세요. 4인 가구가 에어컨을 매일 3시간 정도씩 틀 때 이 정도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107,900원에서 86,600원 정도로 20,000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다라고 헤드라인을 달았군요. 자,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기대 이하라고 보십니까?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아래 기사인데요.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 이 이슈도 지금 확장 일로입니다. 이에 관한 의혹 조사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일보 기사 보시죠.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군요. 조사 기간이 10개월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대북 제재 조치를 피하려고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미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북한 눈치도 봐야 되죠. 결과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군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 화재 사태도 역시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중앙일보로 한번 가볼 텐데요. BMW가 이틀 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화재 원인에 관한 이런저런 해명을 내놨는데 속 시원한 건 없었죠? 기사 보시죠. 지금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BMW 해명에 대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시를 했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핵심은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지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이라고 하죠. 이 부품이 유럽에서 쓰이는 부품과 같다고 하는데 같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헤드라인 다시 비춰주세요. BMW, 즉 여러분의 설명대로라면 한 대 정도 불이 났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32대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뭐라고 하죠? SNS라고 하죠. 이와 관련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SNS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기사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SNS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왜 그러냐? SNS 사용에 피로감을 느낀 유저들이 SNS 이용 시간을 확 줄였습니다. 확 줄이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SNS 사용을 줄일까? 자기 과시로 도배되어 있고 각종 광고라든지 가짜 뉴스 등의 이 SNS 페이지들이 노출이 돼서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피로해 보이는군요. 자, 돌이켜보니까 저도 SNS를 사용하면서 아마도 대부분 제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SNS를 봤던 다른 사용자들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손 속에 손 하는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